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 영상을 2개씩 올려드립니다. 다만 이 영상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에만 올라가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영상은요, 제가 회원제뿐만 아니고 일반 분들께 같이 공유할 거니까요, 잘 보시고 시장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했던 오프라인 세미나, 3년 만에 했던 세미나는 잘 끝났고요. 끝났고, 이제 오늘이 일요일이고, 일요일 저녁입니다. 밤이고요. 내일이 월요일인데, 또 놀죠?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노니까, 이번 주에 뭘 한번 보면 좋을지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끝났던 시장에 대한 흐름을 짚어보게 되면요. 다우가 2% 플러스 올라왔습니다. S&P 500 1.5%가 올라왔고요. 나스닥 0.7% 상승했습니다. 물론 금요일날 폭락했습니다만 그 전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승 마감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0.1% 플러스 3.89% 끝났다는 거죠. 보여드리고, 유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유가 16.4%가 올라오면서 92달러에 끝났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요것도 또 하나의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투름이 커지는 그런 부분인데, 글쎄요. 유가는 잘 예측이 안 되니까 숫자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시장에 지금 남아있는, 현재 잔존하고 있는 그 문제가 뭔지. 뻔한 문제인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다른 거, 그러니까 뭐 내가 보유한 종목이 빨리 올라오길 원하시는데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종목만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요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서 지금 개별 종목에 대한 상승을 뭔가 희망하기에는 뭔가 좀 힘들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제가 색깔을 좀 칠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 보시면 이게 이제 인버터 한 거예요. 노란색인데 인버터.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거꾸로 뒤집어놨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란색은 똑같이 S&P 500인데 이거를 인버터를 해놔야지만 같은 궤적을 그립니다. 보기 편하라고. 원래 그림을 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같이 가게끔 거꾸로 뒤집어 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똑같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만큼 시장이 빠진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조,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그 경로가 뭔가 완화되거나 조금 낮아지지 않으면요, 장은 올라가기 쉽지 않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딱 이 기조가 쭉 이어지는 기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이 나 혼자 올라간다? 거의 불가능이죠. 여러분들 희망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글로벌 아이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을 무조건 조금 덜 빠지겠다. 그러니까 무슨 뭐 올라가겠다가 가장 좋은 희망사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빠질 때 좀 덜 빠지면 장중에 반등하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하시겠지만 쉽지 않다. 이걸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두 번째, 지금 잭슨홀 미팅 다음에 8월에 CPI 지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월에 FOMC 미팅이 끝났죠. 그 다음에 바로 지난 금요일날 9월달 잡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계속 이때 첫 번째,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예, 어떠한 고통에 따라도 우리는 파이팅 하겠다. 뭐 하고요? 인플레이션하고. 후에 주요 얘기였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를 잡겠다는 게 가장 큰 임무죠. 파월로 보게 되면 그게 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금리 인상 경로가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언제까지냐? 올해 지금까지 보게 되면 올해가 4.4% 그죠? 올라왔죠. 그 다음에 더 올라가겠죠? 언제까지요?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2월까지, 내년 2월에 만약 한다고 그러면, 금리 결정한다고 그러면요, 그럼 내년은 얼마입니까? 4.6%. 그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조정, 피봇,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피봇이죠. 피봇, 전환, 파월의 피봇, 파월의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전환, 약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냐 하는 거죠. 하겠냐. 예.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금요일 나왔던 그 고용지표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3.7% 실업률에서 50년 만에 3.5%까지 내려왔다. 이게 핵심이죠. 핵심. 정말 진짜 이렇게 좋습니까? 고용지표가 할 정도죠. 그러면 금리 인상 경로가 내려올 일이 없다. 그렇죠? 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나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장이 반등을 원합니다. 가까운 제 지인들까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만 올라올 만한 환경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지금 뭐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그냥 그 막연한 희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희망. 솔직한 얘기를 냉철하게 보게 되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뭐에 장우석 뭐 채파고 뭐 장희성 너희들은 맨날 이렇게 희망적으로 얘기하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송에 매일 나옵니다. 거의 매일 나오는데 매일 똑같이 금리 인상 기조가 변하지 않아서 장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 그 또한 되게 듣기 싫은 소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액션입니까? 뭐 주식을 판다든지 아니면 주식 매수를 좀 더 지연시키다. 물론 좋죠. 지금 되게 조심한 시기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이요. 지금 딱 보시면 자, 현재가 여기입니다. 현재가 여기라고 이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고 현재가 여기라고 쳐보죠. 현재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내년 이맘때까지 쭉 길어지게 되면 내년 이맘때 여기다 쳐보시죠. 여기가 이제 올해 막 지금 현재 시간이고 내년도 여기라고 쳐보시죠. 그럼 이게 이렇게 빠지겠냐는 거예요. 내년까지 장이요. 물론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오른다고 생각하시겠죠. 1년 뒤, 2년 뒤 혹은 2년 뒤 언젠가 올라가겠죠. 애플을 포함한 모든 종목이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다 빠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S&P 500을 두고 있어도 빠지는 거죠. 스파이 갖고 있어도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빠지는 거 맞는데 조금 더 길게 보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오늘 끝나갔더니 그거 봐. 어제 팔았어야지. 이거는 그냥 끝났으니까요. 우리가 이미 저희 종가를 봤으니까 하는 얘기죠. 종가를 봤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참 내일 저희 미국은 안 노니까요. 당장 월요일날 주식을 팔시겠습니까? 그러면 장 딱 시작하자마자? 근데 월요일날 의외로 장 막판에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큰 어떤 바운더리, 올해부터 내년까지라든지 올해부터 내년까지, 내후년 이상까지 보는 최소 3년 동안의 그런 베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3년 뒤를 보게 되면 3년 뒤까지 본다 그러면 지금이 어찌 보면 3년 통틀어 봤을 때 가장 큰 바닥 구간이 아니겠느냐 내지는 가장 큰 바닥 구간에 근접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주식을 사는 게 맞다. 어차피 정확히 못 찍으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적으로 막 비관적인 얘기를 덜 하고 왜냐면 팔고 나가실까봐. 또 한 가지는 매수하실 분들은 굳이 막을 필요 없다. 물론 이제 저희가 주의를 드리지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을 여러분들이 스파이를 매수하시면 제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애플, 뭐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다 좋죠. 다 좋아요. 혹여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조그마한 기업들, 돈 못 버는 기업들, 밈 이런 거에 투자한다 그러면 조금 말려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요. S&P 500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는데 저희가 그래서 아주 굉장히 아주 베어리시한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조금씩 오히려 불리시한 얘기 하면서 하루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없죠. 근데 뭐 어떤 분처럼 뭐 한 달에 한 번 나온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얘기할 수 있죠. 어렵다. 지금 이렇게 차트 몇 가지 보시면 얼마나 어려운지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보이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절대 못 간다. 결론 첫 번째 얘기했죠. 그 아까 앞서 얘기한 거 10년물로 갖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금리나 경로가 바뀌었습니까?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지수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다음에 그나마 조금 글쎄요. 다행스럽다 해야 되나요? 조금 나아지는 게 뭐냐면 어차피 실업자들의 수는 실업자는 조금씩 아주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주간에 발표하고 있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보게 되면 왔다 갔다 하죠.
뭐 조금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20만 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죠. 물론 19만 3천 명인가? 아마 지난주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또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해서 지금의 실업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잡 오프닝스라고 하는 졸트 같은 거, 졸트가 구인 및 이직 보고서죠. 그런 거 보시면 이번에 지난주 발표한 거죠. 보게 되면 졸트가 한 10% 빠진 거 아시죠? 예, 그건 좀 빠져요. 그러니까 잡 오프닝스를 조금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업자 수는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서 빠지고, 위에가 숫자가 좀 줄고 있으니까, 다행히 그나마 이제 고용지표인데 굉장히 타이트했죠. 마켓, 그 노동시장이. 타이트했지 않습니까? 되게. 근데 약간씩 그나마 떨어지고 있다. 잡 오프닝스가.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지표를 제가 보여드립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완전 고용이니까, 고용지표상으로는 뭐 저희가 글쎄요, 어떤 뭐 조금씩 망가지기 때문에, 고용지표 망가지고 있으니까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올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조금 잡 오프닝스가 내려왔으니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그림이 되게 중요한 이건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금리에 대한 경로 및 이제 향후에 대한 목표가 절대 금리 이상 기조는 변치 않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포인트가 이제 3분기 어닝이 발표가 되는데, 여러분들 3분기에 대한 이익 증가율, EPS 그로스,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이 내년도 EPS 그로스입니다. 같이 보시면요, 5월달만 해도 3분기에는 10.5% 고요. 3분기 5월달에 예측했던 3분기에 대한 EPS 그로스입니다. 이미 봄에 한 거죠. 그 다음에 내년도 EPS 그로스는 9.6%. 근데 6월달에 10.3%. 3분기 EPS 그로스가요. 그 다음에 7월달에 6.3%, 8월에 4.3%, 9월에 2.9%. 계속 빠지죠?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 이익 그로스가 아예 제로에 근접하고 있고 마이너스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였던 내년도 2023년도 EPS 그로스 9.6%, 9.1%, 7.8%, 7.7% 쭉 가죠. 빠지고 있죠. 이게 문제죠. 이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마저 줄고 있다. 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그렇지만 아직까지 마이너스 아니다 보니까 뭐 가파르게 뭐 급히 팔고 도망간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나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항상 이렇게 경고를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 가서 결과치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게 뭡니까? 리비전 하죠. 이익 조정 비율. 영어로는 리비전이고요. 어닝스 리비전, 이익 조정 비율. 되게 중요하죠. 예. 비율. 리비전. 이게 중요한데 지금 막 바닥을 치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이익을 업한 쪽과 이익을 내린 쪽, 다운한 쪽에 그 비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비율인데 점점 업이 줄고 다운이 커지고 있겠죠. 당연하겠죠.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약간 센티먼트가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좋죠. 물론 이제 수치를 기반으로 하지만 뭔가 안 나올 것 같아, 못 나올 것 같아. 주요 IB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하향 부분이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내려오고 있고,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치마저 점점 하향되고 있다. 그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보시고요. 저는 이게 가장 크게 마음에 걸리는데, 물론 그럼요, 강달러가 다 반영이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강달러, 그 다음에 현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가에 대한 상승, 그 다음에 일부 아직까지 기업에 남아있는 문제, 서프라이 체인 이슈, 다 이게 반영된 게 이거예요. 반영된 게. 그래서 EPS가 떨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시클리컬하고 디펜시브에서 같이 보면 뭔가 약간의 디펜시브 쪽으로 좀 아웃퍼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그죠? 원래 시클리컬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저희는 여기로 가야지 돈을 벌죠. 수많은 분들이 이쪽에 주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디펜시브 스탁이 여러분들 아마 없을 걸로 저는 많이 보유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디펜시브 스탁, 필수 소비재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죠? 그 다음에 유틸리티, 에너지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보유 안 합니다. 근데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전점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아직까지 저점까지 안 갔습니다만, 되게 많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걸 보일 때 가장 뭘 느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은 대체로 많이 빠지더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못 가니까 빠지고 있다는 거. 이쪽에 있는 거 다 빠지는 겁니다. 이쪽에. 여러분 좋아하는 종목 다 이쪽에 있으니까요. 뭐 테크, 빅테크 다 여기 있으니까 반도체 다 포함해서 빠지고 있으니까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앞서 보여드린 그 내용은 이제 이렇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워지는 거니까 제가 얘기했던 근거를 잘 보시면서 뭔가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희망상을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10월 13일에 발표되죠. 예, 10월 13일 날 발표되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소비자 물가지수 되게 중요하죠. 9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일단은요, 코어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코어는 어차피 에너지하고 식품을 뺐기 때문에 에너지 식품을 빼버리면 여러분들 뭐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라온 기회였으니까 빼버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쉘터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안 빠지죠. 하다 보니까 6.3% 전월해서 6.5%까지 이번에 간다고 예측합니다. 6.5%면요 전 고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6.5% 전 고점이죠. 예, 할 수 없다 보시고, 이게 중요한 게 같지만 다양스럽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희가 이제 봤던 것은 코어가 아니고 헤드라인 CPR을 보고 있으니까요. 헤드는 어떻게 되냐라고 보시면 8.1%가 전망치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앞에 7자를 본다는 둥 하고 있는데, 낮게 보는 분은 7.8%, 조금 더 낮게 보는, 조금 높게 보는 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하시는 분들 7.9% 해서 보통 7.8에서 7.9%까지도 예상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떨어지는 거 맞죠? 9.1%에서 8.5%, 8.3%가 빠지는 거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망치보다 좋으면 안 됩니다. 떨어져야 돼요. 예. 다 그때 이게 발표가 되면서 폭망한 거였거든요. 예상치를 상회한 거예요, 상회.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당연한 거고, 떨어지면 추세가 당연한 건데, 전망치, 이거 8.1, 만약에 8.2가 나온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8.1보다 높았으니까. 전망치보다 떨어져야 돼요. 지금은. 한 번쯤 많이, 떨어질 때가 됐기도 했지만, 떨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럼 8.1이면, 최소한 8.0 이하가 나와야 되겠죠. 예. 어쨌거나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차피 저도 찍을 수는 없으니까, 물론 낮게 나오기 원하죠. 저도 원하는데, 찍을 수 없다. 그래서 요 고를 잘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그 지표니까요. 꼭 그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실적입니다. 어차피 다음 주에 실적이 열리니까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자,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하면 펩시, 예, 그 다음에 TSMC, 델타, 블랙락, 도미노 피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CT,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웰스파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대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니까. 예, 첫 땡땡이, 뭐죠? 땡땡이? 개땡땡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 쓰면 안 되니까. 처음에 좋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한번 수요부터 볼게요. 펩시. EPS 전망은 1.85달러. 그 다음에, 매출 나오고요. 각자 보시면 돼요. 매출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그 관련한 사이트들이 그렇게 매출까지는 잘 예측 못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끝에 갖고 온 게 뭐냐면, 어닝스 위스퍼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EPS인데, 요들이 잘 맞춰야 돼요. 잘 맞추기 때문에 한번 시장 전망과 어닝스 위스퍼스가 얘기하고 있는 EPS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끝에는 뭐냐면요. 이익을 상회할 비율,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입니다. 빗들 제가 적은 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더 잘 나올 걸이라고 생각한다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PS 1.85, 어닝위스퍼스닷컴은 1.88, TSMC는 1.69에 여기는 없어요. 미국이 아니다 보니까 대만 거는 보통 예측 안 하거든요. 빼고 델타항공 1.57 대비 1.61로 조금 더 높게 본다는 거.
도미노피자 2.96인데 2.93으로 좀 낮게 보고 있죠. 이들은. 요게 월가 전망이에요. 월가 전망. 예. 그 다음에 JP모치에서 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웰스파고까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옆에 있는 비트율인데 가장 좋은 게 TSMC 하나가 57%입니다. 나머지는 뭐 펩시가 50%, 델타가 45%, 도미노피자가 41%, 도미노피자 뒷비지는 예, 도미노피자 41%, JP모치에서 34%, 모건스탠이 24%, CT가 31%,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49%, 브랜락이 21%, 웰스파고 33%로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다. 그만큼 눈높이가 내려가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죄송합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거죠. 천만다행이 요게 이 눈높이가 내려가면요 다양스러운 게 뭐냐면 웬만하면 이걸 넘어가게끔 지금 많이 내려가 있어요. 이 기준이 내려가서 요게 보통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까 조금씩 비트를 할 수 있는 어니 서프라이 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적을 잘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을 저나 우리 식구들이 찍어주면 정말 좋은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도 찍을 수가 없다. 불가하다. 다만 이렇게 50% 이상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렇게 49% 금작 방어 이런 거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런 중요한 기업도 첫 땡땡이 이제 첫 끝발이 개끝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첫 끝발이 개끝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번에 정말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초반에 나오는 3분기 어닝 발표하는 이 기업들의 실적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 숫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다 일일이 적은 거예요. 누가 표를 딱 만들어 저한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걸 한번 하려면 다 여기 사이트 저기 사이트 가져와서 또 어니스 익스퍼스 가서 다 적어서 갖고 온 거거든요. 몇 번 확인해서 오타는 없으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까지 가져온 거니까 편하게 보시되, 다만 이걸 갖고 여러분들 시장을 꼭 한번 잘 보셔라. 대충 보지 마시고 최소한 이런 기업 실적은 꼭 한번 결과를 보세요. 그 다음에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 실적이 정말 좋아지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 챙기면서 한 주를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